자,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네네. 뭐 그 위증교사에 딱 떨어졌는데 뭐 이렇게 자꾸 끄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왔으니까 뭘 얼른 끝내겠죠? 어떻게 봅니까? 어제가 12월 11일이었잖아요.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죄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피고인이 출석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변호사가 나가는데 공판 준비할 게 뭐 있나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이게 기소가 10월 16일 날 됐어요. 네. 그러면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됐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건데 11월 13일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어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딱 떨어지는 사건에 무슨 공판 준비 기일을 두 번씩이나 하나 일단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어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3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 부장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와 김종근 변호사, 조원철 변호사 이렇게 3명을 선임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뭐 셋 다 안 나와도 돼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승엽 변호사만 출석하고 김종근 변호사와 조원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승엽 변호사가 딱 출석해가지고 손 딱 들고 재판장님 저도 그 이제 변호사 사임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변호사 사임할 건데요. 그러니까 재판장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종근 변호사, 조원철 변호사도 그 사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사임을 하는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왜 사임합니까? 라고 재판장이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예 묻지 마세요. 그냥 나 사임할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승엽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저하고 김종근 변호사하고 조원철 변호사가 셋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3명이 다 동시에 사임을 합니까? 한 명만 남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록이 3,000페이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3,000페이지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저 같은 사람도 3,000페이지면 한 시간에 100페이지 더 볼 걸? 한 10대 시간이면 충분히 보고도 남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이승엽 변호사가 변호인들이 다 사퇴를 갖다가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판 준비기일 한 번 더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그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일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시간 끌기 아니에요 또. 누가 봐도 시간 끌기죠. 시간 끌기지. 누가 봐도 시간 끌기죠. 이거 뭐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대법원장이 김명수였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으면 아니 뭐 그래 그거는 피고인의 권리니까 아니 변호사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나 사건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변호인은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고 변호사도 언제든지 아니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니까 아니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위증교사죄 이것도 김동연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데 김동연 부장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냐면 그때 피고인이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만 있었으면 김동연 부장도 어쩔 수 없는 뭐 건데. 그러세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김진성. 그 의미 있는 진술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은 녹취까지 나왔지. 김진성은 위증죄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은 위증 교사죄인데 그렇지. 근데 김진성 입장에서는 재판이 자꾸 질질질 끌어지면 그렇게 이제 간이 이제 요만한 사람들은 정상생활 못 해요. 못하지. 못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시험 치고 나서 결과 기다리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게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나쁜 짓 했잖아요. 나쁜 짓을 갖다가 했는데 그 나쁜 짓을
이제 들켰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나와도 한 대 맞아 이러면서 그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심정. 이게 고통스럽지. 김진성의 심정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의 변호인이 누구냐면은 거기도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승희 변호사. 혜승이야. 예. 그래서 배승희 변호사가 안 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우리 의뢰인 김진성 피고인은 빨리 재판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도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 변호인들이 시간 끄는 그러한 그 특히 이제 뭐랄까 범털 같은 그 범죄자들이 시간을 끄는 대표적인 그 방법이 변호인 자꾸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재판이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 그랬죠. 그런데 요번에는 김동연 부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판 기일을 1월 8일 날 공판 기일 잡고 이게 첫 번째 재판이고 1월 8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1월 8일 날 그 주는 어떻게 됐냐? 1월 8일에 그 위증교사죄 재판 받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9일에 그 대장동 재판 받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 금요일에 그 공직선거법 또는 대장동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사람이 일주일에 닷새 일하는데 그 중에 3번을 절반 이상을 60%를 법정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직업이 이제 피의자예요. 재판받는 직업이 피고인. 네. 피고인. 네. 예, 피고인이에요. 그게 이제 재판받는 피고인. 말이 되겠는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효과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제 딱 그냥 표정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랑 다르게 그냥 아주 그냥 삐쩍 마르를 셔가지고 깡다우도 있게 그렇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앞으로 이제 법관들이 법관다운 일을 하는지 재판 진행이나 판결이 법관다운 그런 것들을 하는지 내가 보고 그거를 다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김동연 부장도 뭐 법원에서 더 있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무슨 이렇게 망신 안 당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판 기일을 어찌 됐든지 간에 12월 이제 11일 어제 공판 준비 기일 딱 종료하고 그 다음에 1월 8일에 이걸 갖다가 딱 그 기일을 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증교사죄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위증교사죄는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구속도 구속이지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법방위죄가 없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법방위 아니야? 이게 사법방위고 이게.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이런 것들이 다 사법방위죄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판사님을 속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판결을 바꿔? 이거는 내가 속은 건 아니지만 아니 이봉규 그 박사님이 재판장인데 다른 재판에서 어떤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진성을 협박해가지고 위증을 하도록 해서 그 위증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정혁진 판사가 속아가지고 피고인을 무죄를 딱 때려버렸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판사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때 제가 위증교사죄 관련해 가지고 양형 기준을 쭉 봤는데 최소한 실형은 나올 거예요.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뭘 보냐면 이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했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배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러한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바뀌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개 다잖아. 두 개 다 걸린 거죠. 두 개 다 걸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수했다고요. 내가 위증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내도 되는데 녹취록 같은 것도 다 냈다는 거잖아요. 그거 옛날 그 사건이니까 녹취록이 그 결정적이에요. 핸드폰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뭐 검찰이 옛날 핸드폰까지 다 가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진성 씨는 참작할 사유가 많이 있으니까 뭐 김진성 씨도 그 집행유예나 뭐 벌금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일반적인 범죄는요 정범이 있고 교사범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저 사람 좀 이렇게 손 좀 봐. 유동규 좀 손 좀 봐. 그래서 제가 유동규 그 뒤에 살살 가가지고 뭐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상해를 트럭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받았어. 예. 그러면은 누가 나쁩니까? 교사한 사람이 나쁩니까?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나쁩니까?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쁘지. 아니죠. 실제로 경우에는 행동한 사람이?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 더 나쁜데 어. 그런데 위중교사죄는 달라요. 아, 이거는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쁘구나. 제가 봤을 때는 교사한 사람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누가 위증을 교사합니까? 그 위증한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덕을 볼 사람. 덕을 보는 사람, 본인이든 자기의 뭐 아들이든 자기의 뭐 부인이든 뭐 그런 그 사람이 이재명이지. 교사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는 아니 아무리 이렇게 시킨다고 해도 아니 제가 그냥 어리버리하면서 아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어떻게 제가 사람을 때려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고 뭐 사람을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무리 교사를 했어도 살인한 사람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위증죄는 다르다고. 위증죄는 왜 그러느냐?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니, 대표적으로 김진성이 뭐 이러이러한 거 뭐 PD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이야기 한 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가 뭐 이거 한다고 형사처벌 받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 하게 만든 사람이 그게 이제 위증 교사한 사람이니까 죄질은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으로 이제 1월 8일 날부터 이제 줄줄이 1월 8일 날 골로 간다. 1월 8일은 첫 번째 재판이고요. 첫 번째 재판. 재판을 그러면 이제 또 막 기일을 갖다가 연장하려고 이재명 측에서 근데 막 이제 조희대 그러는데 대법원장 취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판사도 못 걸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김동연 부장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재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1월 8일에 그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자들이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그걸 딱 보고 기사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또 알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8일 날 이재명은 불쾌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두고 보시죠.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